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뉴욕에 있는 차석 대사와 평양의 외무성 부장까지 나서서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반발 수위가 과거와는 다르다, 좀 낮다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오늘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끝내고 이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레이드라인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금지선을 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북 압박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사실 표현은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미군을 시험하려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네. 엄중하다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을 했죠.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 맹주 국가입니다. NPT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네. 과거의 경향성을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같은 나라가 핵 개발을 할 때 지금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대응한 것처럼 대화와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들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북한 역시 시간 문제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죠.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행동에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계속 전략적 오판하지 말도록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해라. 북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움츠려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내세우는데 네. 그 주로 안보 전문가들이 특히 일본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일본 속담을 이용해서 인용을 합니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라는 예.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북한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네, 어제 미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황교안 대행을 비롯해 우리 정부 어떤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한미 간의 상수로 놓고 있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프레임입니다. 틀인데 네. 이 플랫폼 안에서 기조를 같이 유지하고 있죠. 대북 압박 우리 역시 그런 기조를 하는 것이 과거 물론 남북 대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 이별의 짧은 만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 국면에 있을 때 사실은 북한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뒤로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핵 개발을 했고 지금의 사실상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대북 강경 기조의 궤적을 공동 보조를 맞춘다. 그래서 어제 나온 영어 중에 한미 관계는 핵심 축이다, 린치핀이다라는 표현을 한 두어 차례 썼어요. 그래서 역시 그 한반도 긴장의 그 한 축인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있는 거 우리가 사실상 제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런 굳건한 기조 하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맞추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이제 미국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금지선을 넘지 마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외교관들의 입을 통해서 반응을 내놨죠. 네, 일단 그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이다라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미국의 한반도 문장의 원인이 미국이라는 거는 이게 북한의 이제 외교 정책의 가장 큰 기조인데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를 한다라면 우리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전제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이 핵을 포기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사실 현실론적으로 지구상에서 미국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북한이 먼저 쭉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이 행동을 보여라라는 건데 김인용 대사 그리고 어제 공교롭게도 그 한상열 과거 미주국장을 했고 지금 외무성 부상을 맡고 있는데 BBC 평양에 있는 BBC 기자들하고 만나서 역시
그 만약에 우리에게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핵 선제 타격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데 설령 북한이 미국을 핵 선제 타격을 하는데 핵 보유 국가들끼리 가장 유의할 점 2차 보복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미국은 북한이 2차 보복 능력이 없죠. 이런 상황이 실제 발발한다라면은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이걸 감지한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좀 예. 낫다 이렇게 분석할 예. 수가 있습니다. 핵 선제 네. 공격이라고 하면 미국을 향한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을 위협을 하려는 측면이 이미 갖췄죠.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예. 핵탄두가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미군이나 그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경계하는 예. 그 북한이 적화 통일의 기본 정책을 버리지 않는데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자, 네.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산 미 공군 기지입니다. 자, 지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갈 예정인데요. 지금 네. 공항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전용기 앞에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죠. 네. 자,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지난 일요일에 방한을 했습니다. 서울의 오산 역시 이제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서 방한을 했는데요. 방한한 당일에는 이스터죠. 그 부활절 예배를 주한 미군과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서는 상공회의소에 가서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 FTA의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한미 간에 본격적인 재협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논란이 예상이 되는 발언을 하고 오늘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지금 앞서서 김조한 기자와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펜스 미 부통령 비무장지대 그리고 판문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라는 대북 메시지,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미국의 힘, 미군의 힘을 시험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 뒤 오늘은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 아베 총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펜스 부통령에 대해 다른 미국 내 정치인들과 한반도의 인식이 예.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선친이 한국 전쟁에 참석해서 예, 그랬죠. 어제 판문점에 갔던 캠프 보나피스도 선친이 거기 근무하던 곳이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제 공동 입장 발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예. 여기 근무를 했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본인이 남다르다. 예. 이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 출신인데 예. 59년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공항에 이제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환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금 공항에 있는 저 비행기가 에어포스 2라고요. 예, 전용 에어포스 1은 비교적 4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4대가 있고 그 사실 거의 수준은 같는데 4대이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최고 외교 정책이나 그 정책 결정자들이 타고 다닐 때 이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예. 전용기인데 거의 이제 그 24시간 전 세계 어느 곳과도 교신이 가능한 이런 그 어떤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죠. 예.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네.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좌시해서는 안 되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의 무게 중심이 과거보다 굉장히 무겁다, 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이 바로 인식하도록 그런 경고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오산 공군 기지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주한미군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환송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2박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요.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중에 사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조속히 배치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네.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제 실제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토목공사가 물리적으로 안 끝났고 네. 이 부지 공여 문제, 소파 협정에 따른 뭐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야 되고 부지 공유를 한 다음에도 끝나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근데 사실상 일각에서는 일부러 차기 행정부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놓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중 간 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까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예. 해석이 나와서 어제 국방부 당국자도 공식으로 단기간에 끝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네. 표현을 해서 이달 안에 사실상 공사가 끝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오산 공군 기지에서 지금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서 트래블을 왔습니다. 자, 현장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또 임성남 1차관이 환송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에어포스 2 기내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펜스 부통령의 이한 모습, 한국을 떠나는 모습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죠.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